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교수부장 남용욱입니다. 먼저 2020년 제16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인천에서 개최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다소 힘들지만은 먼저 개막 한마당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먼저 이번에 경남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민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로서는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의 민간 활동 프로그램 활동 사례 발표와 이어서 통영 지속가능발전재단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민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경남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지찬엽 국장님께서 환경교육 분야 민간 협력과제 제안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교육청 정대수 장사님의 민간 환경교육 경남도 교육청 제안으로 전체 시나리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자, 경남환경교육원의 교수부장 남용욱입니다. 저희 경남환경교육원에서는 이번에 2020년 사회와 학교 환경교육 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활동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서는 올해 저희들이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개발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서는 학교 환경교육 연계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0년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경남환경교육진흥조례와 사회환경 활성화 재정 지원 등에서 지원 근거를 삼아서 추진 배경으로서는 환경교육 단체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어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추진 사업 계획으로서는 추진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1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3월 달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현재에서도 4개 학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아직 마무리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으로서는 경남도 내 환경교육단체 기관 대설 공모를 하여 도교육청에 초력학교와 맺청을 하여 올해 4개 학교를 추진하였고요. 총 단체당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모 분야로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교육, 생태교육 등으로 공모를 하였고요. 추진 절차로서는 올해 1월 달에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 2월 달에 도교육청에 초록학교를 접수를 해서 1, 2차 심사에 거쳐서 4월 달에 교부를 해서 현재 사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신청 단체를 4개 학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창원 YWCA입니다. 사업명은 재활용용품으로 만든 장난감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교실입니다. 프로그램 개요로서는 폐자원을 이용한 자원재활용 체험과 놀이문화를 발굴로 자원재활용 인식을 증진하고요. 교육 대상으로서는 창원시 초등학교 1회 20명 정도 2개 반 총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재활용품 장난감 만들기, 그리고 놀기 이런 등으로 교육 내용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원 YWCA입니다. 사업명으로서는 그린스토리 에코틴입니다. 교육으로서는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 시대의 청소년들의 환경선언과 교육활동 등으로 교육을 했고요. 학교로서는 창원시 대상초등학교 20명 세 학급을 교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위기현상, 미세먼지 이해, 그리고 청소년 환경선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산 YWCA입니다. 사업명으로서는 마음을 담은 환경학교 그린 에코서클이고요. 프로그램 개요로서는 학교의 화단 및 주변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생태 환경교육 활동을 주 내용으로 했고, 학교로서는 함안 칠성중학교에 총 2기수 6회 교육을 실시했고, 이 학교는 이번 달이면 교육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학교 정원 만들기, 플라스틱 제로 마을 만들기, 나는 에코 디자인 등으로 교육 내용을 했습니다. 끝으로 마산 YMCA입니다. 사업명으로서는 청소년 환경보전 실천 동아리 에코틴으로서 자원재활용 교육활동을 통한 환경인식 정진 활동으로 창원시 교동초등학교에 총 6회 정도 교육을 했고요. 여기는 특히 자원순환, 생활 폐기물, 음식 쓰레기 줄이기 등으로 교육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서는 저희 경남환경교육원에서 학교
도 교육청을 통한 학교 환경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에 첫 번째 찾아가는 미세먼지 대응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도내에 현재 지금 11월부터 12일까지 도내 중학교 대상으로 29개교 90학급 2,00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요. 주 내용으로서는 현재 각급 중학교의 1학년들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우리 학교의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의 분포도가 어디 있게 되니까 측정 지도를 만드는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학교 텃밭입니다. 찾아가는 학교 텃밭은 올해 현재 지금 21개 학교에 학교당 10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현재 지금 거의 이 사업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내용으로서는 텃밭 이해, 텃밭 조성, 작물 재배, 생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작물 체험한 것들을 심기도 하고 수확을 해서 그것들 나누기 활동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져 있고, 이것 또한 생태 교육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녹색 커튼입니다. 이는 현재 도내 마산 창원의 진전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올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고요. 이 내용으로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녹색 커튼 위에 녹색 커튼 만들기, 커튼의 효과를 측정하는 실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의 화단을 통해서 이렇게 벽면에 녹색 커튼을 만드는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생태교실입니다. 이것 또한 도내 초등학교 24개 학교에 교육 수업을 하는데요. 한 학교당 4회차 정도 수업을 실시하고요. 주 내용으로서는 학교 숲 주변에, 우리 학교 주변에 생태 지도 그리를 그리기와 우리 학교의 주변에 숲에 어떤 나무들이 있고 이걸 통해 어떤 체험을 하는가를 체험하게끔 하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생태교육 인식 정지를 위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 학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놀이를 통한 환경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플라스틱 보드게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보드게임, 그리고 펭귄 블럭 쌓기,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교육하게 되는데요. 올해 17개 학교의 한교다 4회차 교육을 실시했고, 이것 또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도 교육청과 이것도 연계한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생태 환경 체험 교육으로 올해에 초등학교 3학년 30개 교육, 약 1,000여 명 정도 교육을 하였고요. 이 교육에는 원래는 이 당초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작년에는 저희 환경교육원에 자연관찰로 통해 숲 체험도 하고 자연사 박물관 조사 활동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할 수 없이 이제 찾아간 학교 환경교육 전환을 했고요. 그것 또한 학교 숲 주변에 있는 그 내용들로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생태 체험 활동 놀이로 이렇게 전환해서 현재 교육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이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자기 진로 체험, 그리고 다양한 환경의 생태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올해 총 40개 학교 8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청소년 환경학교, 자원 재활용 교실, 꿈을 찾는 숲체험, 생태윤리 그림잡, 총 4개 과정으로 도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이제 천천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중학생들이 그걸 만들게 하면서 토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교육에 관련된 직업이 어떤 거 있는지, 그걸 통해서 향후에 어떤 진로를 하는지까지도 체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경남환경교육원이 지속적으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과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더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경남환경교육원이 다양한 사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멀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웹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인데요. 많이 전국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가들이 저희 환경교육 홈페이지를 참여해 주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민간환경교육 연계 프로그램 관련하여서 발표를 맡게 된 통영-RC 세다트라숲 교육사업팀 선임 PD 윤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재단이 오랫동안 학교와 연계하여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목차입니다.
네. 생소한 세다트라 숲 소개부터 시작하여서 올해 학교 교육 연계하였던 사례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저희 방향을 소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통영 RC 많이 생소할 것 같은데요. 저희 통영 RC 세다트라 숲은 국내 최초 지속가능 발전 교육 전문센터로서 2015년 5월에 개장하여서 올해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통영은 2005년 유엔 대학이 선정하는 RC 도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세계에서는 8번째로 RC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유네스코와 같은 네트워크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통영에서부터 전 세계까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교육의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관계하여서는 2017년 경상남도 교육청 MOU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환경부로부터 3학년 현장 체험학습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2020년 3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통영교육 지원청을 환경교육 특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진과 같이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세다트라 숲에서 통영 환경지속가능 발전교육도시 선언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희 통영 RC 세다트라 숲이 경남도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시작의 흐름은 경남교육청이 통영교육지원청을 환경교육특구로 지정함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통영시 그리고 통영시의회 그리고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교육재단 그리고 교육청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생태환경 한려탐방원까지 하여서 총 6개의 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선언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에는 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구성을 잡아서 꼭 환경교육이 통영 지역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저희가 진행한 학교 연계 지속가능 발전 교육 사례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3학년 생태환경체험학습 배우고 나누는 착한 놀이터입니다. 배우고 나누는 착한 놀이터는 2017년부터 진행된 3학년 대상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올해 사전 예약자가 5,500명에 달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해왔던 것을 말씀드려보면은 현장 당일날 현장 수업뿐만이 아니라 사전 수업, 현장 수업 그리고 사후 수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고리를 가지고 교과 과정과 연계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실천하는 100대 교육과제와도 함께 연계하여서 학교로도 돌아가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오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에너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에너지 체험을 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은 점심시간 이후에는 학급별로 선택을 하여서 빗물, 숲, 해양 그리고 기후 위기에 관련한 게임으로 기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져서 2학기부터는 코로나19를 대응하여서 학교로 찾아가는 학급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북극곰을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총 2차 시가 소요가 됩니다. 첫 시간은 탄소 발자국과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강의와 게임 중심으로 배워보고 2차 시에는 기존에 진행하였던 북극곰을 부탁해 게임을 몸 터치가 많이 되지 않도록 카드 게임으로 바꾸어서 만들기가 없는 자체 개발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교실에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상호 점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원 17차시 프로그램인 지속가능한 세계와 나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화 나는 올해 처음 경상남도 교육청이 통영을 환경교육특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시범 사업입니다. 총 17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이점은 통영에 있는 모든 12개의 학교가 참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17차시로 편성을 하여서 학교 정규 교과 과목으로 등록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참여하는 토론이나 게임 그리고 실습이 중심으로 된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과 과정에 맞춰져 있다 보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이 컨텐츠가 제공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기에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부 교과서를 사용하였다면 2학기에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활동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7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차시까지는 공통과정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환경교육을 공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차시부터 17차시, 5차시 동안은 학교의 특색에 맞게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해양, 지속가능한 식량, 그리고 통영문화, 노플라스틱 5가지 주제 중에서 학교의 특색에 맞게 골라서 5차시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지역 문제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영화하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시로서는 통영 케이블카를 가지고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는 교환 부분인데 교환에서도 모든 나라의 바다가 있겠지만 통영의 바다에 대해서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총 20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RC에서 영상과 과제 시트를 제작해서 학교 쪽으로 배포하면 이 담당 코치팅 선생님이 학교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를 하십니다. 이 탑재를 한 것을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과제를 보고 카카오톡이나 구글 설문지로 제출하면은 원래 배정되어 있던 담당 강사분이 이 부분을 취합하여서 나중에 학교로 들어갔을 때 연결하여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과제로 내는 부분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과제 제출 부분이 있는데 재밌는 것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10차시에서 친환경 생활 양식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통영여자중학교 1학년 강은혜 학생이 항상 과제를 잘 내왔는데 이날 너무 과제를 잘해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날 저희가 교육하였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1차시에서부터 10차시까지 과제를 제출하는 동안 이 친구의 환경 감수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프로그램은 저희 통영 RC 세다트라숲 소속 ESD 강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강사의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사분들은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ESD 민간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계십니다. 이 소지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30시간 이상의 연수와 코칭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이 부분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를 거쳐서 심사에서 선발된 선생님들만 학교로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 내용이 발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년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 정규 과정을 가지고 보수교육 과정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내년도 세다트라숲 학교 ESD 교육 연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영이 지금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통영에서 조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경남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경남교육청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코로나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ESD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ESD 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육과 그리고 경남의 교사까지 확대하여서 그 네트워크를 조금 넓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영에서부터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통영 RC 세다트라 숲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 정대수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전국의 많은 학교,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있던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오늘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5년에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을 먼저 구축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담당자를 정하고, 그리고 2016년에는 제비교육을 시작하고 어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교육을 하고 우레탄 트랙을 해체하는 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학교 텃밭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학교 텃밭 교육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태 환경 교육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체험 환경교육을 하는데 8개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통영의 RC라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교사 연수와 학생교육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교육청의 전담 부서를 정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2019년에는 초록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텃밭, 그리고 초록기자단, 그리고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통영을 환경교육 특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있는 모든 중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씩 환경교육과 지속가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 실천교사단이라고 100분의 선생님이 직접 학교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초록학교, 학교 텃밭, 녹색 커튼, 초록기자단, 미세먼지 교육, 텃밭 교육 이런 것들을 다양한 교육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비교육입니다. 그래서 람사르 재단과 함께 그리고 교사 모임과 함께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80개 학교가 제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교육이야말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학교가 함께하는 그런 좋은 교육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지면서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내고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환경단체와 함께 강사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학교에 미세먼지 교육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하였습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같은 주제로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학교와 사회가 만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걸 고민을 해보면 제일 먼저 환경 계기교육, 환경교육 기념일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는 것이 참 좋겠다. 지구의 날에 참 많은 행사들을 하시고 6월 5일 환경의 날에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하시는데 이런 각 월별로 이런 환경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교육 주제를 가지고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겨울 방학 때부터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겨울 방학 때 각 학교마다 내년에 해야 될 교육은 그 앞에 겨울에 하기 때문에 겨울 방학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통영 RC에서 선생님들 연수를 그 전에 해요. 그러면 앞에 해에 전년도에 교사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그 다음 해에 자기 수업 시간에 공부를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녹색 커튼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에서 원하는 학교에 강사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냥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예산도 있고 또 학교 교육과정에 수업 시수도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에 환경교육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받는 것만이 아니라 겨울 방학 때 학교에서 내년에 우리 학교에는 녹색 커튼을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준비하고 학교 교육과정도 준비하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할 테니 외부의 전문가분들께서 들어와서 수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녹색 커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되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재난 시대 환경교육에 비상을 선언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자기 나라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게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스스로 멸종위기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우리 선생님들, 기성세대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교육 비상을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작은 실천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따뜻한 관심과 작은 실천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변화에 무게중심을 주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로 자연 생태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2단계에는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3단계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 교육감님들과 함께 전국 17개 교육청이 있고 교육감님 17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만장일치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비상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작하는 푸른 지구 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낯선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어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제2의 코로나가 오면 또 학교는 멈추나요? 환경재난을 막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분리수거만 잘하면 환경재난을 막을 수가 있나요?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청소년들의 외침에 우리 어른들은 이제는 답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에너지 플라스틱을 노플라스틱과 에너지 제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트, 플라스틱 다이어트,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에너지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경상남도만의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새로운 협조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교육하면 수질 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숲과 자연에서 자연 체험 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구적 환경재난의 지속가능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위기,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환경교육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넘어서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지구 생태 시민교육으로 환경교육 4.0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7.5년 후에 올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가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국에 수많은 혁신학교들, 행복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의 교육과정 안에 기후위기, 생태환경교육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위기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기후위기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만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학교 교육에서 해야 될 교육의 내용이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불평등과 혐오는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의 대전환, 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오히려 일회용품과 더 많은 배달을 시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중세 마녀 사냥, 200년 전 노예 해방, 100년 전 여성 해방, 그리고 민족 해방, 노동 해방, 생명 해방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물권과 동물 해방,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를 넘어서 지구가 주인이 되는 생주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경상남도 교육청과 17개 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청이 함께 모여서 지구 생태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나 생물 다양성 교육이나 생명윤리나 생태 순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이 되어서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리수거만 잘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환경교육이나 학교환경교육이 분리수거처럼 작은 실천 중심으로 교육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가뭄으로 시리아 난민이 400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유럽이 깨질 위기가 되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난민 400만 명인데 1.5도씨가 상승하면 환경 난민이 1억 명이 생기고 2.0도가 상승하면 7억 명의 환경 난민이 생깁니다. 엄청난 기후 위기로 식량 위기 그리고 난민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7.5년 그리고 2030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채식급식이 될 것입니다. 왜 채식급식일까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변화는 바로 채식급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소고기 한 점 때문에 소고기를 먹일 사료를 위해서 아마존이 불타야 하고요. 내가 먹을 소고기 때문에 소에게 먹일 물 때문에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목말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에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기 스스로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채식주의자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오히려 더 지구를 위해서 채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옥수수 16kg이 필요하고 이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에 불을 질러야 되는, 그리고 그 비료, 농약, 분뇨, 메탄 때문에 우리 지구는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정부는 그린 뉴딜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정 그린 뉴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그린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는 내년에 환경교육 특구를 7개 교육청으로 확대를 합니다. 올해는 통영과 창녕 2개였는데 내년에는 창원, 사천, 거제, 양산, 함안까지
확대를 해서 환경교육 확대를 하고요. 학교에서 시작하는 푸른 지구 만들기를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작게나마 시작을 합니다.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환경교육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블루로 많은 청소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것처럼 기후위기의 우울증이 심각한 것들이 지금 유럽의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앓고 있어요. 우리도 이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우울증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회환경교육기관과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당장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있는 집 아이들은 아빠 차, 엄마 차 타고 놀러 나갈 수 있지만 구도심에 어려운 아이들은 갈 수 있는데 학교 운동장밖에 없어요. 그나마 학교 운동장도 못 놀게 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은 풀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학교 옥외 공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학교 운동장이 자연 놀이터, 학교 숲, 학교 텃밭으로 학교 옥외 공간이 재구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학교만 변화한다라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자체나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를 해야만 학교가 지역사회 마을 학교로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건강과 코로나 블루,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특히 한 반에 20명 이상 수업을 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야외 옥외 학습 공간으로서 학교를 도심 생태 녹지축에서 도심 자연 놀이터로 변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변화해야 되는데요. 30년 전에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스에서 재떨이가 있었던 그 시대의 상식이 지금은 몰상식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환경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많이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밥 한 공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생태가 오롯이 담겨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환경교육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모두 아울러서 교육에 대전한 사회의 대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교육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지찬혁 사무국장입니다. 앞에 이제 경남환경교육원하고 그다음에 통영 RC 재단에서 학교 환경 교육에 대한 사회교육 분야의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그다음에 그 성과 그리고 약간의 시사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입장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 제언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남 지역에는 사회환경교육 분야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또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들로 이렇게 수렴돼 가는 교육 분야에 좀 더 제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앞에 말씀드린 교육원이라든지 교육청, 그 다음에 RC재단 그런 기관들과 함께 민간의 많은 단체들이 한 40여 개 단체들이 2016년도에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단일 주제를 위해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교육들 중에서도 꽤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하나에 모아서 하는 행사들을 마련하고 그걸 이제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과정에서는 그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직접 전시를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의 활동 영역이 학교 환경 교육에 대한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다시금 어떻게 교육 주제별로 다양화할 수 있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보면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는 당연히 에너지, 기후위기가 함께 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17개 굉장히 큰 주제들이 다양한 분야별로 있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가난이라든지 생태계 파괴 문제라든지 에너지 지속 가능한 소비라든지 생산에 관련된 문제 쉽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옆에 쌓여있는 저런 펄처럼 주제들이 각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해양 주제, 해양을 갖다 생태계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주제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또한 가난 문제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발표 자료에서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들이죠. 그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저런 주제처럼 우리가 남기고 있는 생태 발자국, 뭐 소고기를 먹는 과정에 생기는 것들을 해결할 결국은 채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첫 단계의 실천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뭐 강사 인력도 있을 테고요. 또는 교육 공간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 민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후위기가 생태위기 또 생태 전체 위기로 갖추고 있고 그 생태계에는 저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위기와 변화가 함께 오고 있는 거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은 변화를 저희가 미래의 세대에게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미래의 세대가 멸종위기 세대처럼 재난의 시대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은 반드시 주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변명도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환경교육 네트워크라는 단체들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는 좀 더 제도적인 것에서 변화에 좀 가까운 쪽을 저희가 지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변화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간에 환경교육이 주류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아 봅니다. 필요한 경우엔 조례나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통해서 제도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의무화도 굉장히 구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몇 시간을 교육하는 것이 과연 환경교육 주류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시간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참여한 시간하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마련된 시간하고 어떤 것들을 더 높이 살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학생들이 제도적인 입시 교육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 교육이 또 입시 교육의 한 분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환경 교육은 생활로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그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제도적인 보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도 교사에게도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에게서도 충분히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만 최근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그 첫 단계 잘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더 밀고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교육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교사 인력 이외에도 강사 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질 확보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찾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적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이 편차가 없이 또는 어떤 곳에는 더 많은 페이를 받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호불호 갈리는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강사나 재원이 충분히 보장된 환경교육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환경복지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 것이 역량 강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콘텐츠는 교육의 프로그램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적인 복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유롭게 놀면서도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코로나19 이후의 환경교육의 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스트레스, 교육 환경의 스트레스 이것들을 실제 해소시키면서 환경교육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가 민간에 지원할 때도 그런 교육 요건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지 콘텐츠는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저밀도, 비접촉으로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그러기 필요한 공간들을 가급적 재구성해서라도 만들어내다 봅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는 그린 뉴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근의 사회 분야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그냥 제한된 영역에 있어서 기후위기를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성세대에서의 정의일 것 같고 환경교육과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저희 환경교육단체들에서는 조금 더 그 공간 배치들이 공간의 복지가 아이들에게 미래세대에게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 배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 환경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온라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그런 환경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좀 잔인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제도권에서도 학교 제도적인 교육에서도 그것을 교육의 실수라든지 교육으로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흡수한다든지 또 그것을 교사들이 인정할 수 있다든지 또 그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교육 요건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사점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의 환경교육 수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지, 환경교육 단체들에게 또는 기관들에게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와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내용이지만 올해 또 조사한다면 좀 더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파란색된 육상이라든지 생태계 관련된 교육들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데 실제 그만큼보다 더 많이 실제 현장에서는 육상 생태계를 주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하기로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 가지고 있는 교보제라든지 콘텐츠가 기존에 생산된 것들이 숲교육이라든지 육상 생태계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달리 말하면 기후위기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다른 해양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포함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좀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같이 고민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변화와 현실인데요. 경남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변화를 바라는 교육을 직접 하는 강사들, 그 민간 교육 단체들, 환경교육 단체들에서는 교육 역량에 대한 강화, 그것을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교보제 지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서 바라는 현실은 그것과는 다르게 자기의 역량 강화에 대한 것들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실제 바라는 것은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거꾸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강사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에게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회적인 여건에서 바라는 우리의 변화 현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금 젊은 역량들이, 젊은 층들이 환경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환경교육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환경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청과 환경교육원, 기관들을 통해서 서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번 그 사업 제안들에서도 조금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예를 보면은 바깥 야외 공간을 활용한 교육입니다. 참여와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변화를 같이 만드는 부분이죠. 저희가 텃밭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텃밭이 너무 학교 안에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 주변에 열린 공간들이 있고 그 열린 공간들이 학교의 교육 현장으로 지자체나 또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경남교육을 통해서 경남도라든지 그런 것을 협조를 만들어내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 단위, 그러니까 시군 단위의 환경교육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과 어떤 공간에 대한 그 목표,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텃밭을 다른 형태의 그 공유 공간을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서는 환경교육이 아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참여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환경교육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장 공간을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제 이제 여기는 얘가 이제 습지센터를 방문한 학생들이 자원봉사, 청소를 하거나 또는 실제 현장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을 받고 모니터링에 어른들과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또는 실제 어른들과 함께 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교육 여건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시간만 반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교육의 평가였습니다. 시간만이 아니고 저것을 통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성적이더라도 같이 반영되고 그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그 평가 포인트로 들어간다라면은 학생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구체적인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교육청과 그다음에 교육원 같은 경남의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많이 수용이 되고 또 거꾸로 그 피드백을 민간단체들이 받아서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참여를 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환경교육의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의 발표를 모두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경남이 전국에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매우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학교 환경교육의 민간 환경교육의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방안의 심포지엄을 내분의 발표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다 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학교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남에서 노력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하면서 이항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이 많은 행사가 더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